자, 오늘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주니의 개념, 그리고 페르미 디렉 확률함수를 막스웰 볼츠만 통계 근사로 근사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저 6쌍이 폭이 1.2 나노미터인 무한전이 우물에 갇혀 있다. T = 0도 K에서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구해보아라. 자, 페르미 준위라는 것은 0도 K에서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고 에너지라 그랬죠. 자, 이랬습니다. 무한전이 우물이 이렇게 있고요. 폭은 1.2 나노메타. 그리고 각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스테이트의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한 쌍씩 전자가 채워지겠죠. 2, 6까지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고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6를 구해보면 전자는 자유전자의 질량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폭은 메타로 환산하면 1.2 곱하기 10의 - 9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형된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단위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1.503 곱하기 10의 - 18승 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에너지로 바꾸면 1주울은 1.6 곱하기 10의 - 19승 분의 1의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결국 이 6의 에너지는 9.393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는 수학적인 통계 함수라 그랬죠. 자, 페르미 준이라는 것은 자, 27에 요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27과 26 사이에 전자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딱 여기로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7과 이 6 요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을 구해보면 12.8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이라는 것은 이 6와 이 7, 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이런 수학적 통계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여기가 전자가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이렇게 범위를 갖는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미 준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0도 K에서 페르미 에너지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에너지로 정의했습니다. 자, 페르미 에너지나 페르미 준위나 뭐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 페르미 디렉 함수가 이렇게 되죠. 자, t가 0일 때 보겠습니다. t가 0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로 근접해 간다. 그러면 우리 극한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값은 이게 0으로 접근하고 이게 0으로 접근하니까 이 값은 0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0분의 0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t가 0으로 접근해 가고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로 접근해 간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0분의 0은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이 1이 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는 1 플러스 1분의 1인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50%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온도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E = EF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분의 0이 되니까 이게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이 되니까 역시 2분의 1.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라는 것은 자,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고 에너지인데 바로 고 에너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페르미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중위로 정의합니다. 요약하면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고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인데 그 지점, 거기를 페르미 준이라고 정의하고요. 거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0.5, 50%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5, 50%인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를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E-EF가 KT보다 많이 크다. 아주 많이 크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분의 무한대가 되겠죠, 거의. 그렇죠? 그럼 여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무한대 분의 1이죠. 이 1이라는 것은 무한대에다가 1 더해봤자 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2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를 없애니까 요거에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를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로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E-EF가 얼마나 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맥스웰 볼츠만 통계로 근사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와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 차이가 5%가 되기 위한 E-EF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차이를 보여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F,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고 FB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FF 분의 FB-FF가 5%니까 0.0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게 FF-FB가 아니라는 거는 FB가 항상 FF보다 큽니다. 그쵸? 이게 여기 1이 없으니까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는 이게 1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가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FFB를 요 앞에다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를 또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번거로울 뿐입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대략 3KT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KT는 300K에서 0.0259 일렉트론 볼트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0.077 일렉트론 볼트. 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자의 에너지가 여기서 E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 그 차이가 3KT 이상이 난다면 우리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로 근사시킬 수가 있고 그 신뢰율, 일치율은 95% 이상을 갖는다. 그러니까 95% 정도면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KT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하의 차이가 나면 그땐 이렇게 쓸 수 없고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 그대로 다 표현해야 됩니다. 요 2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잘 음미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페르미 주니와의 차이가 0.077 이상이면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는 그냥 이 1항을 무시해서 맥스웰 볼츠만 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으며, 그때 차이가 5%니까 그거의 일치율은 대략 95% 이상의 일치율을 갖는다. 그럼 만약에 99%의 일치율을 보이기 위한 E-E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0.01이 되겠죠? 그럼 4.6KT, 그래서 0.12일렉트론볼트. 그래서 전자가 가는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하고 차이가 이 정도가 난다면 맥스웰 볼츠만 통계함수를 근사시켰을 때 일치율, 페르미 디렉 함수와의 일치율은 99%,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3KT에서는 5% 차이가 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3KT 이상이면 그냥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KT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죠. 3KT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준위보다 5KT 위에 존재한다면 그 준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10KT에 존재할 확률보다 더 높은가 아니면 작은가? 각각 확률을 구하고 비교해 보아라. 이거는 우리 페르미 준위로부터 점점 위로 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 영도 K에서 어떻게 정의했죠? 페르미 준위까지 전자가 꽉 찼다 그랬죠. 그리고 그 페르미 준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위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KT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5KT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보다 당연히 작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페르미 준위가 있고 그거보다 5KT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과 여기서부터 10KT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5KT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3KT 이상 차이가 존재하니까 맥스웰 볼츠만 통계 근사 적용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E-EF가 이게 5KT란 얘기죠? 그럼 5KT 이렇게 씁니다. 계산하면 0.7%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페르미 에너지 준위로부터 5KT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고작 0.7%. 자, 그러면 10KT 위에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10KT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KT 해서 계산해 보면 0.005 옹스트롬, 퍼센트. 엄청나게 줄어들죠? 에너지 차이는 단지 2배인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차이는 100배 이상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는 바로 지수 함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수 함수로 감소해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지수 함수로 감소해 간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로부터 0.3 일렉트론 볼트 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도록 하려면 온도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 자, 0.3 일렉트론 볼트죠. 그러면 아까 구한 3KT 0.077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크죠? 자, 맥스웰 볼츠만 근사 통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요 차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0.3이라는 얘기죠. 그럼 0.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를 구해야 되니까 KT. 근데 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KT라는 것은 0.043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비례식으로 풀 수 있죠. 300K에서는 KT가 0.0259 일렉트론 볼트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0.043 일렉트론 볼트가 되느냐. 그래서 T는 498.09
0.06K. 즉 상당히 온도가 높죠. 300K에서는 이 확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게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려야 된다.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막 점유하게 되죠. 우리 앞에서 다 학습했었죠. 페르미 디렉 확률함수 분포 곡선 보면 직사각형에서 점점 곡선으로 변하죠. 그리고 전자가 페르미 에너지보다도 더 높은 에너지를 막 점유하게 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만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준위보다 KT 위에 존재한다면 페르미 준위 아래 KT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 보아라. 이거는 확률이 같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온도를 올리면 전자가 빠져나가죠, 이제. 그죠? 그러면 그 전자가 빠져나간 그 수하고 전자가 점유하는 그 수는 항상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는 KT, 3KT 이하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막스웰 볼츠만 근사시킬 수 없고 페르미 디렉 확률함수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E 마이너스 EF가 얼마입니까? KT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269. 자,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준위보다 KT 위에 존재한다면 그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26.9%. 꽤 높죠. 그죠? 페르미 준위에서 얼마만큼 많이 멀어지지 않았죠. KT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확률이 나옵니다. 아까 10KT에서는 거의 0.0055 정도였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KT 페르미 준위 아래 KT의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은, 자, 확률이라는 것은 1이죠. 전체 확률은 1입니다. 그러면 존재할 확률을 빼야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FFE.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니까 이번에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T가 되겠죠? 전자가 페르미 준위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0.269.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페르미 준위 위에, 어떤 특정한 상태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어떤 특정한 상태고 아래 전자가 비어질 확률과 동일하다. 근데 그거를 KT로 본 거죠. KT 이외 페르미 준위가 있고 KT 이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페르미 준위로부터 KT 아래 여기에 전자가 비어질 확률과 동일하다. 자, 오늘 페르미 준위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페르미 준위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5인 것,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밴드 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1장은 이것으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 1장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물성들을 배워 나갈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반도체 물성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